베트남 달라. 그가 인터호수를 찾았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이름 모를 들꽃들. 올해 나이 70. 전직 원예학과 교수였던 김진구 교수는 지금 10년째 베트남에서 꽃을 찾고 꽃을 키우며 살고 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야생화를 내가 짚고 다니면은 이상한 눈으로 전부 다 쳐다보고, 이 민족이 굉장히 사진을 좋아합니다. 인물 사진을. 그런데 풀만 찍고 다니고 이러니까 이 민족이 느끼는 감정은 저 아까운 필름 왜 저런 식으로 다 소모시키느냐는 이런 이제 생각들로 보는데, 결국 자기네들 나라에 큰 보탬이 된다는 사실 자체는 훗날에 알겠죠. 그에게 꽃은 젊은 날의 꿈이자 인생의 동반자였다. 그리고 이곳 베트남에서 제2의 인생을 인도한 등불이다. 나이 60에 떠나온 길. 김진구 교수의 황혼의 꿈을 만나보자. 오랜 전쟁으로 기억되는 나라 베트남. 그 베트남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커피 수출 세계 2위, 쌀 수출 세계 2위. 베트남은 1986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매년 동남아시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과 국교가 수립된 것은 지난 1992년. 현재 한국은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폐허의 땅이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북서쪽으로 300km. 달랏은 베트남 최고의 관광지이자 원예의 중심이다. 1500m 고지에 1년 내내 20도 내외를 유지하는 기온 때문에 달랏은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는 베트남에서도 원예의 최적지로 꼽힌다. 천혜의 조건에 힘입어 채소는 물론 갖가지 꽃들까지 달랏의 원예 작물은 전 베트남으로 수송된다. 달랏의 원예 농장 농산. 태극기와 베트남 국기가 나란히 펄럭인다. 달랏에서는 보기 드문 한국인 김진구 교수의 농장이다. 농장의 비닐하우스에서는 안개꽃 모종 심기가 한창이다. Root come out and how living. Okay. 오늘도 카랑카랑한 잔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 교수. Nice condition living. Big roll. Big roll. Big roll. biết rồi. 오케이. 왜냐면 안에 기공이 생기버리면은 뿌리 자체 전부 다 이렇게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종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기공이 생기지 않게끔, 뿌리에 기공이 생기지 않게끔 그 부드러운 토양을 선택해서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 잘 부서지지 않는 큰 그 흙을 그냥 같이 심어버리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밑에서는 기공이 있으니까 뿌리가 그냥 말라 죽어버려. 김 교수의 꽃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얼마 까불지 말고 얼마야. 잘 심어. 제트로이 하면 안 돼. 제트로이.
chết rồi. Chết rồi. 똑콩해라 똑콩. 잘 심어가 잘 꽃을 피워야 되지. Thằng này hả? 야야, cái này chết. 아무리 일려도 그때뿐이다. Em sorry 자자자. 10년째 하루가 멀다고 계속되는 신랑이 알면서 모르는 척 장난까지 친다. chết rồi. 이거는 장난을 하도 잘 쳐가지고 자식은. 결국 김 교수가 다시 심는다. Để mà nó mà nó đem nó ngồi nó vo cây, nó vo sạch cái cây luôn. 가라 이래. Dạ. 오케이. 파판. Không có thích nói nữa. 이마 가서 이래. Sao hỏi cô mà?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지금 마음대로 참 고집쟁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보담도 매일 하루의 잔소리가 하지 않으면은 이 농장 관리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속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그걸 참고 견뎌야 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객지가 아니고 외국 땅인데 적은 문화에 같이 더불어 사는 입장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어요. 꼭 10년이다. 그 세월을 버티고 나니 베트남 그 땅과 사람을 알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 교수가 베트남 땅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안개초 때문이다. 베트남에서는 상품화되지 않은 안개초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5년. 하루에 15kg을 출하하는 안개꽃은 베트남 최초의 상품일 뿐 아니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외국인 10 중에 8이 실패하고 돌아간다는 베트남에서 거둔 성공. 하지만 타양에서 거둔 성공 이면에는 아픈 속내가 있다. 굉장히 슬픈 것인데 어느 곳에 가든 간에 내가 지금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70 놓친 애가 아직까지 일하십니까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동해 가든지 동해 가보면은 아 자녀들 보내시죠 왜 쌤 오셨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동기부여가 그렇게 돼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70이면 어떻고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행동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 친구들 보니까 쭈그러들고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베트남행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지만 그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았다.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온 그였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그중 하나가 컴퓨터다. 컴퓨터는 컴자도 컴맹이었어. 여기 와서 전부 다 내가 자수 독학을 책 보내라 해서 그거 갖고 읽고. 그는 뜻을 이루기 위해 길을 찾았다. 여기서는 길이 없잖아요. 안 되는 것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만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메일을 할 수 없다면은 이메일을 할 수 없다면 우리 다른 모든 업무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반드시 이거는 해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 다하도록 하는 거죠. 뭐.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됩디다. 비록 독수리 타법이긴 하지만 이제는 메일도 주고받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는다. 나이만 이른이지 하고픈 것, 배우고픈 욕구는 20대가 무색하다. 새로운 도전은 김 교수 삶의 템포를 빠르게 바꾸어 놓았다. 이런 김 교수의 베트남 생활에 아내가 동참한 것은 4년 전.
서울 생활을 정리하느라 늦기도 했지만 앞으로 내달리는 남편을 쫓아가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이 나라 말이 참 어려워요. 이게 이제 다 아시겠지만 육성이라서 한 가지 단어 가지고 그 점 표현에 의해서 6가지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부지런히 공부해요. 저도 베트남 공부를 계속 부지런히 하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다 있어서 뭐 기억력은 별로 없다 하지만 그래도 기억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럼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는 정말 열받아요. 이거 정말 너무 어렵다 그러고 소리를 버럭 지를 수밖에 없더라고. 한국에 있었으면 나무랍지 않은 노년을 보냈을 것이다. 다 늙어 사서 고생이라고 핀잔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뒷방 늙은이가 되고 싶지는 않다. 나이를 잣대로 삼기엔 몸도 마음도 너무 젊다. 고향 떠나와 처음 마주친 난관은 땅이었다. 이 돌이 전부 다 이 밭에서 나온. 달랏을 선택한 건 동양난과 서양난의 공존하는 세계에서도 드문 땅이기 때문이었다. 밭에서. 하지만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사회주의 색채가 짙을 때였고 그나마 김 교수가 달랏을 찾은 첫 한국인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쭉 달랏 이 토지공사하고 1년 6개월 동안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결국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산 저거 어떻냐 이랬더니 그 산 뭐 하려고 그러냐. 자기네들 그때는 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산을 개간하겠다 했더니 그 산을 돌바닥인데 그게 어떻게 개간이 되겠냐. 나 주봐 개간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산을 개간한 겁니다. 돌산의 우물을 파기 위해 서류 한 장 얻는데도 1년 6개월이 걸렸다. 오랫동안 외세에 시달려온 베트남인들에게 외국인은 신뢰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다. 그는 혼자 움막을 짓고 호미로 바위돌을 깨기 시작했다. 그 위에 1년에 한 동, 2년에 한 동 비닐하우스를 지어나갔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하우스에 한국에서 들여온 난과 장미 4만 주를 심었다. 꽃은 많지만 키우는 기술은 부족한 이곳 달랏에서 제대로 된 난 모종과 꽃을 재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꽃을 피울 즈음 난과 장미는 밤마다 수백 촉씩 사라졌다. 최초에 장미하고 난을 들이봤어요. 근데 장미 다 잊어버리고 난초 역시 이제 꽃필만 하니까 다 훔쳐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최초에 난을 가지고 온 것이 한 2만 촉 정도 가져왔는데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한 2천 촉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9가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웃들의 소행이라는 심정은 가지만 물증이 없었다. 김 교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생각해야 했다. 그는 시장으로 나섰다. 그리고 관찰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사람들은 120여 년간의 외세 지배와 30여 년간의 전쟁을 겪은 민족답지 않게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심성을 잃지 않고 있었다. 특히 꽃은 일상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월급을 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꽃을 사는 일이었다. 매월 초하루와 16일에는 조상을 기리는 제단 앞에 꽃을 바치는 일을 빠뜨리지 않았다. 꽃으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면 영혼은 다시 안전과 평화로 보답한다고 믿고 있다. 음력설에도 빠지지 않고 사는 제수용품의 하나가 꽃이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꽃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인 것이다. 김 교수는 수많은 꽃들 중에서도 아직 베트남에 선보이지 않은 안개꽃을 재배하기로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6개월 동안 계속되는 우기가 문제였다. 김 교수는 비가림 재배를 도입했다. 비가림 재배를 하니까 저 영감쟁이 뭐 때문에 저 돈 들이가면서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저 상태로 저런 식으로 재배를 하느냐 이웃 간에서 보고 이 베트남 사람들 전부 다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꽃이나 배추나 간에 없으면은 감이 올라갑니다. 어느 나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은. 비 올 때 꽃이고 무엇이고 안 되니까 한 10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리니까 이네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 새마을 운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들 농민들 오가 보고 배우고 그러고 가서 자기네들 빚내 쓰다 저렇게 하면은 가장 비쌀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비가림 재배는 2무작을 4무작으로 바꾸어 놓았다. 농촌 풍경도 달라졌다. 지금 달랏에는 6,000헥타의 농지에 800만 평에 이르는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시장 조사를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시장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사람들과도 친분이 생겼다. 이제는 김 교수가 오면 숨겨두었던 알짜 물건을 내줄 만큼 시장 사람들은 김 교수를 신뢰하고 좋아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꼬박 10년. 처음에는 늙은 외국인 남자 혼자 장을 보러 다니는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던졌다. 그때 처음으로 김 교수를 따뜻하게 대해준 것이 이 할머니였다. 담배 한 대 이렇게 빌려서 피웠대요. 그게 2년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담배 한 가 갖다 주면 이 집이 단골이 할머니가 굉장히 정직해요. 내가 처음에 와가지고 거스름 돈을 덜 받아가는데 저 맛이 가는데 불러요. 나는 베트남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처음 봤어. 그래서 계속 여기서 단 거예요. 그는 시장에서 깨달았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는 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 마음이 진실로 전해질 때 낯선 이방인에 대한 빗장도 풀린다는 것을.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을 때는 베풀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베푸니까 참 편해졌어요. 그 베푼다는 것은 뭐냐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숟가락이 스테인리스 참 좋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0불을 내놓으면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5불씩 6불씩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따지고 생각하면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면서도 거기에 스테인리스 아름다운 그 한국 숟가락이 사라졌을 때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한 100불 가져와서 10불씩 집집마다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논아주었을 때 그 후로부터는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그대로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이제는 있거든요. 그네들이 만족하니까 결국 가지고 가는 것을 중지로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필요 없는 그런 하나의 이웃이 된 것입니다. 먹고. Nice. Con chào mama. 이웃이 되자 사람들은 김 교수를 파파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다. Cây này bắt vẫn còn ở đây à? Dạ. Nhưng mà cái tình cảm mà để mà ba quý chị á thì trong 2-3 năm trời đó thì ba vẫn quay lại mua cho chị. Đó là cái đó là một cái tình cảm quý nhất đối với chị. Thì coi như là với ba thì chị cũng coi ba như là một người cha trong gia đình. Đó. Cho nên chị rất là quý trọng ba. Đó, nghe được chưa?
김 교수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섰다.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는 자가용을 탔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오토바이를 탄다. 여기는 베트남이고 베트남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이다. 김 교수가 양배추를 수확 중인 밭을 찾았다. 이것은 김 교수와 계약을 맺은 농가다. 건기에는 가격이 떨어져 못 벌고 우기에는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해 손해보는 농민들을 위해 김 교수는 농가들과 계약을 맺고 있다. 계약을 하면 농업 기술을 전해주고 판로까지 책임진다.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진짜. 처음에는 모두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Đài Loan. Dạ. biết rồi. 계약을 맺고도 값이 좋으면 몰래 내다 팔기가 일쑤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 같은 농사 짓는다는 개념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수확의 그 1년 내내 평균치의 그 가격입니다. 그것을 농민들에게 확실히 그 가격을 인정해주고 그네들이 고소득으로 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줬을 때 이 채소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건기든 우기든 안정적인 가격으로 채소를 팔게 해주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김 교수와 계약을 맺었다. 지금은 이곳 농민들이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보다 수입이 더 좋다. Mà cứ bình quân lấy giá là 50 hộ là làm với tôi, mua hàng bán hàng của tôi lại xuất lại cho bà Kim. Thì là đúng, thí dụ những người như vậy họ có cái mức sống tương đối ổn định hơn. Mà ví dụ như họ làm như vậy thì họ có được cái chỗ tiêu thụ thì họ vững vàng hơn. Còn có nhiều người ta không chỗ tiêu thụ thì nó vẫn cực hơn nhiều lắm. Ví dụ như có tiêu thụ được thì cái giá nó khác, không có tiêu thụ thì cái giá nó khác. Đương nhiên là phải thất thu chứ. Ví dụ anh không có mối thì tôi có mối thì tôi bán 1000, anh không có mối bán có 500 mà. Nó vẫn đỡ hơn. Sống khó lắm. Đương nhiên khó chứ anh đây ra cũng như mấy anh ra vườn mấy anh thấy vậy chứ làm vậy chứ không phải dễ đâu. Làm ra không tiêu thụ là chết luôn. Cái hàng này mà không tiêu thụ là kể như bỏ là thôi, mà công đâu. Nào là phân bón thuốc sâu đủ thứ hết. 집으로 가는 길에 이웃 농가를 찾았다. Nice study. When come? Khoảng nửa tháng. 위지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도 와 있다. Your father and mother hard work into the farming, so you must be to the hard education. 진짜. 응? 공과사. 저것도. 이 친구가 와서 아버지하고 내하고 동갑내기였다. 아버지가 있어. 얌야, 파파, 방또해. 마을 주민들의 삐딱한 눈초리로 김 교수를 보았을 때 노인은 유일하게 김 교수와 말을 섞고 곁을 내줍니다. 자가 입학을 했는데 사이공에서 그 다니기 힘든다고 해서 달라트에서 자전거를 저 아버지가 서등거로 보내주겠다고 내 차 언제 가겠느냐고 이래서 말이지. 아니다, 그럼 축하한다 해서 그 자전거를 내가 새 거로 하나 사주었어. 입학 기념으로. Now it is second class. This is năm thứ hai. năm thứ. Tới là năm thứ ba. thứ ba. This year is will be the third. 로이의 딸은 김 교수가 이곳에 터를 잡은 10년 전부터 쭉 지켜봐온 터였다. 김 교수를 보고 자란 아이는 생물학과로 진학해 졸업 후에는 김 교수 밑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Almost, you come back Dalat and then our university also, have biology. Em cũng dự định vậy. Chủ nhật nó muốn lên nó giống như nó xin để nó tham quan cái hoa rồi ba trồng á để nó
có thêm một chút về kiến thức về hoa rồi đó. Sau này có gì về hợp tác với Baba cũng được. 김 교수는 달랏대학교에 매달 장학금을 내놓고 있다. 잘하면 로이의 딸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Gặp mà cũng coi như Baba cũng coi như hàng xóm mà cũng là rất là thân thiện. Nhiều khi cũng có khi thì cũng xuống đây ăn cơm, rồi đám giỗ rồi cũng có mời Baba cũng xuống chia buồn cùng với gia đình, nên là phần đông thì mình thì riêng cá nhân mình thì có cái nhận xét rất tốt về Baba và có thể là không biết nói tiếng Anh, không biết tiếng Hàn Quốc, nhưng mà cũng có thể là qua cái cách giao tiếp có thể cũng hiểu và thông cảm rất là nhiều với Baba về trong cái. 김 교수의 눈에는 마을 곳곳이 걱정거리다. By the stone sand of this road cover, much more is good condition. So night time no problem, no dangerous. Safe to the children. Yeah, children and other neighbor, it is a very happiness to the using this road. We are front, the road is, I think 2 truck, by the more stone sand and cover again. 먹구름이다. 우기에는 하루에도 서너 시간씩 비가 쏟아진다. 비가 잠시 그친 사이 농장 일꾼들이 비닐하우스를 찾는다. 비를 못 견디고 비닐하우스 한 동의 지붕이 내려앉았다. 단시간에 폭우로 쏟아지는 베트남의 비를 이기기에 대나무로 만든 비닐하우스는 너무 허술하다. 그래서 5년을 버티지 못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철근이 비싼 이 나라에서 비닐하우스를 짓는 최선의 방법은 속이 꽉 찬 대나무를 이용하는 것뿐이다. 버티지 못하는 것은 비닐하우스뿐만이 아니다. 현대화의 바람이 불어닥친 베트남의 농촌에도 이농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달랏 청년들도 떠날 궁리만을 하고 있고 일선 구하기가 쉽지 않다. 김 교수는 이들에게 떠나지 않아도 좋을 이유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노력이 젊은이들을 모이게 했다. 고된 일이 끝나자 푸짐한 저녁이 준비돼 있다. 직원들 기운 돋으라고 안주인이 배려한 것이다. 나와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하다 보면 정이 정말 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같고 자식 같으니까는. 직원들 역시 김 교수의 호랑이 얼굴 뒤에 숨겨진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 Very hard working. Thanks, Papa mine. 직원들도 기분이 좋았는지 연신 건배를 외친다. Nhân dịp này thì chả biết nói gì hết. Thì cũng chúc bà là tiếp tục lãnh đạo công ty. Tới chừng nào công nhân không làm nổi nữa thôi. Và chúc bà và mâm luôn mạnh khỏe. 지난 10년을 함께 해온 사람들.
베트남에서 얻은 또 하나의 가족이다. 10년을 살았어도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입맛이다.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김치 담그는 일은 일상이 됐다. 내 없었을 때 그동안은 김치가 안 가서 손님 다 대접하고 그랬대요. 근데 내 식하고 좀 틀리거든요. 경사한 것이. 우리 집사람 자존심 때문에 내가 요즘은 잘 안 만들어요. 혼자 살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전부 다 만들어서 그래 젓갈을 많이 넣어가 먹으면 굉장히 구수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여기 오면 또 온도가 낮으니까 숙성이 420보다는 420 더워서 숙성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숙성이 되니까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래서 김치 말이지 2접시씩 이렇게 먹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하튼 온도상으로 봐서는 참 김치 담는데 제일 좋은 곳입니다. 딱 이렇게 참. 사실 김 교수가 아니었으면 굳이 이런 오지까지 올 이유가 없는 아내다. 이거면 괜찮겠죠. 고기가 있어야지. 보쌈 있으면 좋은데. 분말 없이 남편의 도전에 응원군이 되어준 아내. 김 교수는 그 마음이 고맙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저런 두 노친네 저런 떨어진 객지 아니고 외국 땅에서 저렇게 저 외로운 곳에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난 결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이 고장이 얼마나 우리 집 사람 있으면은 얼마나 공기 좋고 온도 1년 내내 좋고 그다음에 우리 삶에 있어서 희망이 있고 그래서 얼마나 생의 기쁨을 또 맛볼 수 있고 또 일이 지쳐내 있잖아요. 매일 일에 지쳐서 사니까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부부가 김치를 싸들고 찾은 곳은 늘 그림자처럼 김 교수를 따라다니는 타운의 집이다. 타우 가족에 대한 김 교수의 애정은 각별하다. 저 일말이게 개구쟁이 타우는 나이 따위 아니다. 타우 아버지. 타우 아버지. 타우의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얘기에 김 교수는 수소문 끝에 타우의 아버지를 찾아냈다. 타우의 어머니가 타우의 아버지를 만난 건 월남전이 한창이던 1970년. 결혼을 하고 타우를 낳았지만 한국군 철수와 함께 타우의 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갔다. 타우에게 남겨진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회적인 차별뿐이었다. 이런 타우 가족에게 김 교수는 왠지 모를 빚을 진 느낌이다. 그래서 더더욱 아들처럼 챙긴다. 파파이 막 콤다. Bà không được. 파파이 막 베트남 막 콤다. Bà try với bà. Try. Yeah, try với bà. Bà in Việt Nam. Yeah, try, yeah. 마지못해 젓가락을 드는 김 교수. 안문 다 채우더라는 거. 야, 뭐 모르나.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야. 찹쌀가루에 녹두를 넣어 만든 베트남 전통 음식이다. 싱겁지? 소스가 있어요. 김치 인마. Dạ, dạ. No. Kimchi đâu rồi? 나는 가만히 있어. 겁니다. 아무래도 밋밋한 베트남 음식은 잘 넘어가지 않는다. 결국 김치를 내온 타우. 이게 맛있네. 이제서야 김 교수 얼굴이 편다. 처음 달랏에 왔을 때 배추를 팔지 않아 그 시까지 한국에서 공수해온 김 교수다. 김 교수 덕분에 타우도 생전처럼 김치를 맛보았었다.
지금은 타우도 김치를 찾는 김 교수의 마음을 안다. 김 교수와의 인연은 타우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핏줄이라는 것이 무언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 많은 그 베트남 사람들을 10년 동안 대하면서 얘를 느끼는 하나의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에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분명히 키워주려고 해요. Có lẽ là lúc đầu tôi cũng rất là có lẽ tôi cũng hơi ghét, tôi cũng hận, có thể tôi cũng ghét, nhưng mà bởi vì mẹ tôi nói rằng ba của tôi là một người rất là một người đàn ông rất là tử tế, rất là một người đàn ông rất là dịu dàng, cho nên là tôi nghĩ rằng là ba tôi là một người tốt, một người Hàn Quốc tốt, cho nên tôi rất thương ông ấy và tôi kính trọng ông ấy. Tôi có được gặp được ông ấy và tôi gặp ông ấy thì tôi nói là tôi rất thương ông ấy.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대학인 달랏 대학교. 김 교수는 달랏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곳에 없던 농과 대학을 만들었다. 그리고 난 연구를 위한 연구소도 마련했다. 이곳의 케트 박사는 김 교수의 주선으로 한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온 인재다. Because that is biotechnology. Dendrobium from seedling. Seedling. Yeah. Where from? In Vietnam. Wild dendrobium. Missing color. Missing color. Yeah. It's very beautiful. Beautiful. Yeah. So. You know, all plant now is old, but we don't have greenhouse. So how we can transplant to the greenhouse? We have to keep here. Right. This is a. This is a Cattleya. Cattleya. Yeah. Cattleya. Big flower. Cattleya. Yeah. It is. 김 교수가 완성하지 못한 베트남 난 재배는 이제 차세대 키트 박사의 손으로 넘겨졌다. 현재 이곳에서는 김 교수가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 곳곳을 다니면서 채집한 1,100여 가지의 난을 기초로 대량 생산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김 교수가 할 일은 이들의 연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Inside Vietnam, okay. No, this is import. Import. Which country? It's number one. 새로운 씨앗, 새로운 종자, 새로운 품종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함을 해서 그 농민들의 이익이 또 수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Good morning. 총장실에 관계자들이 모였다. 김 교수는 얼마 전부터 달랏 대학과 함께 또 다른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천혜의 조건을 갖춘 만큼 여기에 기술력만 보태지면 달랏이야말로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원예 단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의 교류를 위한 교류센터를 제안했다. Vietnam Korea Center is consented. I think that it's first foreign center in Dalat University. So in Vietnam also. I think in Vietnam also. Vietnam Korea Center, you can make good cooperation between Dalat University and all universities of Korea. Yeah. And you can invite professors from Korea to Dalat University for teaching. You give the rent. 베트남에서 한국은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앞선 농업 기술은 80% 이상인 농업에 종사하는 달랏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목이다. Đại học Đà Lạt đã cố gắng cho đến 3 năm vừa rồi thì thành lập được khoa nông học. Thì khoa đấy là rất quan trọng để phục vụ cho vùng Tây Nguyên, vùng miền Trung. Và ta thấy rằng là
ở Sài Gòn có một trường đại học gọi là nông lâm, thì ở đây cũng có một trường đại học gọi là một khoa nông học. Cái này là chúng tôi thấy rằng là thứ nhất là mục đích là để giải quyết công ăn việc làm, cũng giống như là để mà phục vụ cho cái vùng Lâm Đồng này. Và bây giờ thì chúng tôi là cùng qua giáo sư Kim, chúng tôi thì giáo sư Kim đã cho chúng tôi rất nhiều kinh nghiệm, và chính vì cho nên chúng tôi kiếm được miếng đất ở Đức Trọng. Và cái miếng đất đấy chính là chúng tôi giáo sư Kim để cố gắng sau này là để làm cái trung tâm nghiên cứu. Và tôi nghĩ rằng là một trong những cái là chúng tôi sẽ cố gắng với cái hiểu biết chúng tôi cùng với cái kết quả của giáo sư Kim, và qua những cuộc tham quan của chúng tôi sang kia thì chúng tôi nghĩ rằng là giáo sư Kim cũng là một trong những người quan trọng để thành lập cái trung tâm nghiên cứu nông học ở Đức Trọng. 김 교수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미래가 현실로 이루어질 곳, 달랏 외곽의 한 임야다. 여기서부터 저 안골짝 저 집 있죠? 저 안골짝 이 산 전체가 우리 대학의 지금 연구소 자리. 무지만 100만 평. 김 교수는 이 땅에 베트남 최대, 나아가 아시아 최고의 화해 연구소를 만들 계획이다. 이미 13명의 교수들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했다. 최소 화해 연구소를 지금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계 속의 여러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해서 석학들도 모시고 해서 좋은 하나의 기술을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습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마련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과 실질적인 어떤 농업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연구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돈이 있어 시작한 일이 아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믿을 뿐이다. 이 광활한 프로젝트를 이제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만 해내야 되죠. 황량하기만 한 돌산. 하지만 김 교수의 눈에 이 땅은 자신이 이루어야 할 인생의 마지막 목표다. 김 교수의 지난 10년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농장 한켠에 밀감나무, 배나무가 그 증거다. 6년 전에 제주도에서 이 밀감나무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이 지역에서 잘 재배가 될지 안 될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배 등의 과일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베트남에서 이 과일들의 재배를 성공한다면 이 역시 베트남 농민들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수입원이 될 것이다. 대도할 수 있게끔 노력해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안 된다고만이 행개치면 똑같은 사람이 되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식물 다루는 입장에서야 한 사람의 그 기술과 또 인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향에서 보던 그 제비다. 제비 날라오는 거 오늘 처음 봤어요. 나는 내 그 농장 안에 제비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오늘 처음이에요. 정말 못 봤어.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예요. 저게 어디서 날라왔는지. 이제 이곳이 그의 고향이다.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다고 봐요. 남은 그 한참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리타이어 해버리면은 그 리타이어한 그 삶 자체가 은퇴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남은 인생을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비전을 갖고 남은 생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유용하게 그 시간을 이용하면은 그 이제까지 지난번에 살아왔던 인생보다도 더 유용한 값어치로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 그래서 그의 황혼은 아름답다.